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청년 일자리 제공의 일환으로 학습 지원 도우미제를 시행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제 벽골제 제방으로부터 북쪽으로 1.3km 지점에서 최대폭 24m의 수로가 발굴됐습니다. 수로 보강시설과 호환 석축시설 등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격리지인 전주의 한 원룸을 벗어나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낯선 현실 앞에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김제시의 경우 청년 일자리 제공의 일환으로 학습 지원 도우미를 뽑아 원격 수업을 받기 어려운 가정을 1대1로 지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 정명기 기자가 함께 해봤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백가림 양. 수업 자체가 낯설고 어렵지만 도우미 선생님이 이해를 돕습니다. 찾았다. 이번엔 컴퓨터 앞에 앉은 3학년 언니 차례. 인터넷 원격 수업이 가뜩이나 서투른 데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안내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선생님이 있어 다행입니다. 학습 지원 선생님이 오셔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온라인 접속 방법이나 학습 요령 등을 미리 익힌 도우미 선생님이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돌보는 겁니다. 조선가정이나 다문화 가정과 같이 꼭 도움이 필요한 김제 지역 초등학생 100여 명이 이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일자리도 제공받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학습 지원 도우미는 김제에 주소를 둔 20살에서 50살 미만의 미취업자 66명이 활동 중입니다. 김제시가 청년 일자리 마련과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기획한 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돌봐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부모까지 같이 계약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정 형편을 돕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 14일 전주시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이진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지난 14일 전주시에서 실종된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3일 오후 3시 45분쯤 진안군 성수면의 한 하천 인근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경찰이 수습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숯불 등으로 덮여 있었고 다리만 외부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으로 경찰이 지난 19일 긴급 체포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타고 다닌 차량 안에서 혈흔과 삽 등을 발견하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전적 문제로 인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잠깐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A씨를 경남 고성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격리지인 전주의 한 원룸을 벗어나 5일 동안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원룸에 사는 친구에게 자신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들어가 정상적인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전주시는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 공모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등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참여 희망기관 공모 방침을 공개했는데요. 감염병 전문병원 신청 대상은 대전시, 충청도 등 중부권,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전북대, 원광대병원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감염내과 의료진 등의 감염병 전문 인프라가 충분한데도 정부 사업에 제외되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앞서 도내에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원들마저도 출산을 꺼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도는 배려풀 전북이라는 정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문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도청 내 20, 30대 육아 주 연령층은 지난 2010년 408명에서 2019년 576명으로 인원과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양가족 수당 신청을 통해 파악된 도청 공무원 출생아 수는 2015년 52명에서 2019년 23명으로 크게 감소해 보다 실효성 있는 출생 장려 시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북도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자녀의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운영하고 전용 휴게 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출산 정책이 도청에서 시작해 시군으로 적용 확대하고 이후 산하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3일까지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연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 등 5개 사업 지역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앞으로 우리 정읍 시민을 우선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 벽골제의 수문으로 추정되는 수여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수로가 발굴됐습니다. 김제시는 시굴 조사 결과 벽골제 내부의 물을 외부 경작지로 공급하는 대규모 수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로 보강시설과 석축시설, 각종 생활유구 등이 발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로의 길이는 33m, 너비는 9m에 이르며 수로와 보강시설을 포함한 전체 너비는 최대 24m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로 같은 경우는 최대 폭이 9m, 그리고 양쪽으로 호환 석축 시설도 확인이 되어서 전체 규모가 약 30m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 토목 건축의 증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1년 만에 의사봉을 잡게 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송 의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과 신뢰도가 저하됐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다면서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의원 9명은 모두 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해 5월 송 의장이 기소됐다는 자체로 도의회 명예를 실추했고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 처분 보류와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전북도는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 재취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 인력 고용기업에 최대 9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 위기 지역인 군산 소재 기업에는 최대 10명, 이외 지역 기업에는 최대 5명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구직자는 신청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구인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갖춰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8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임용시험은 운전과 의료기술, 보건연구 등 14개 지력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집니다. 제3회 임용시험은 오는 6월 13일, 제4회 임용시험은 10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한 시험을 위해 시험장마다 철저한 방역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농촌 환경 개선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농약병과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합니다. 농촌 폐기물은 영농 후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 빈병, 쓰다 남은 폐농약, 재활용할 수 없는 영농 폐기물 등이 해당합니다. 농민들이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을 공동 집화장, 마을 야적장에 모아놓으면 민간 위탁 사업자가 수거할 예정입니다. 매월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창군으로 수거 실적을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지역 내 배수 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14개 시군과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 중인 도내 배수 펌프장 103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수 펌프장 정상 가동 여부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주요 시설 설비 관리 실태 등입니다. 전북도는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까지 보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영하 2도, 남원 영하 1도, 순창 0도, 정읍 고창은 3도, 김제 4도, 부안은 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 15도, 김제, 순창은 16도, 부안, 고창 17도, 남원, 정읍 18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밀린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고요. 세차 효과도 좋습니다. 자외선은 강합니다. 외출 계획하신다면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을 비롯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낮아 쌀쌀한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